3강 17번 문제를 제가 빼먹고 했어요. 선생님이 미치셨어요. 네. 제가 빨리 끝내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뒤에 17번이 남아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넘겼네요. 제가 지금 보시면 수열 AN에 대하여 집합이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런 집합이 표현되면 지금 조건제시법으로 주었을 때는 항상 요 원소, 지금 이 x 값이 지금 얘에 대한 원소가 될 건데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현을. 지금 뭐라 했냐면 x제곱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x제곱 플러스 2x보다는 작은 녀석의 를 만족하는 x 값이 자연수인 녀석이 바로 이 a의 원소가 되는데 그게 공집합이 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값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되도록 하는 또 자연수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3은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제곱 플러스 2x보다 작은 녀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 첫 번째 수래. 그러니까 a1이 3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저 녀석이 얘를 친절하게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얘를 들어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 녀석을 풀어보면 되는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요 급수입니다. a(n분의 1)이에요.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a(n분의 1)이라는 녀석이 나오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a(n을 구한 다음에 a(n분의 1)을 구하는 걸 수도 있고 또는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이 규칙을 가질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첫 번째는 일단 얘로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 얘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 건데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이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저것을 푸는 게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생각을 관점을 봐야 됩니다. 고등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대수학 관점이랑 그 다음에 기하학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수학과 기하학이라는 건 대수학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식이나 또는 어떤 수에 대한 관점으로 가는 거고 기하학이라는 건 도형이나 함수적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하학이란 표현이 도형 함수로 푼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이나 수로 주어진 거를 도형이나 함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도형이나 함수로 주어진 걸 이렇게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게 기하학이야. 어쨌든 그게 정확한 말이지만 우리는 인지를 할 때 대수학 관점에서 풀기가 힘들면 기하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기하학적 관점에서 풀기 힘들면 대수학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풀 때 이런 자연수라는 조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수학적 관점으로 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걸 이제 기하학적인 관점, 즉 그림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니까 함수적 관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 y는 a, y는 x제곱 플러스 2x니까 요 녀석보다 위에 있고 요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을 만족시키는 요 a 값의 범위, 즉 저 녀석을 만족시키는 S값의 범위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연수의 범위가. 그럼 이제 뭔 말인지 좀 해석이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1인 녀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는 우리가 x절편을 구하면 x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라는 점과 여기 꼭지점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얘와 얘의 중점이 뭐가 됩니까?
꼭지점이 되는데 중점 마이너스 1을 집으면 마이너스 곱하기 1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둘의 관계가 평행이동 관계라는 거야. 이렇게 둘의 이동 관계가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다시 그릴게요. 조금만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할게. 조금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다시 좀 그림상 파악하기 편하게. 어쨌든 둘은 평행이동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라고 할게. 자, 예를 들어줬죠. 첫 번째 값이 3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얘보다 위에 있고 얘보다 아래에 있는 녀석의 상수함수잖아요. 그럼 x가 1일 때가 여기 빵이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저기다 여기 요 빨간색 선에다가 집어넣으시면 x제곱 플러스 2x가 1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3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a라는 선이 만약에 요렇게 y는 a라는 선이 만약에 요렇게 3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 실제로 여기 값이 2가 될 거거든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3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는 요 빨갱이 x제곱 플러스 2x보다는 밑에 있을 거고 요 하행이보다는 위에 있는 값의 범위가 여기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해가 x가 1부터 어디까지? 2 사이가 되는 거야. 요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때 이 자연수를 만족시키는 x값이 없으니까 저 a 집합의 원소가 없죠. 그래서 제일 작은 첫 번째 값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두 번째는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고 분명히 둘의 관계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관계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여기가 돼야 되겠죠. 둘의 x축으로 1만큼 관계. 그럼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네,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는 4 더하기 4가 되니까 8이 되잖아. 그럼 이번에는 y는 8이라는 녀석이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면서 빨갱이보다 아래에 있고 하양이보다 위에 있는 녀석의 범위면서 만족하는 범위는 2부터 3까지가 되니까 저 a제곱의 원소가 안 되겠죠. 그때 만족시키는 상수가 8이라는 거야. 그러면 a2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8이 된다는 거지. 그럼 다시 요거 좀 지우고 자, 조금 제대로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고 여기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이렇게 그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 있으면서 얘가 x제곱 플러스 2x고 얘가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이 3,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을 때 이 값이 이렇게 8.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가 4라고 여기 5라고 할게. 이제 바꿀게요. 그럼 4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16 더하기 8이니까 이 값이 얼마 되고 16 더하기 8이니까 24가 될 거고 자 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2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요 y는 24라는 선이 그 다음 작은 순 세 번째인 24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3개 정도만 구하면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야. 지금 y는 a라는 값이 되는 건 1을 집어넣을 때 요 함수값. 즉 얘를 만약에 fx라고 그런다면 f1이 바로 a1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을 때 요 함수값이 두 번째 a2인 f2가 됐던 거고 3을 집어넣을 때 요 함수값이 f3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fn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2n이 딱 하고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a n분의 1이라는 녀석은 n제곱 플러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 먼저 합가정 먼저 진행하면
등비 수열 아니니까 수열의 합으로 바꿔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시그마 k는 1항부터 n항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 되고 부분분수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몇 개 차이니까? 2개 차이니까 앞에 거 하나 2 집어넣은 거 하나 뒤에 거 2개 n-1 집어넣은 거 하나 n 집어넣은 거 하나 이렇게 하나씩 살겠죠? 그리고 앞에 2분의 1이 있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빵 얘빵 수열합 진행하고 극한 처리하는 거죠. 얘네는 계산 2분의 3이고 거기다 2분의 1 곱하면 4분의 3이 돼서 보기에서 선지에서 얼마 되더라?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급수 문제가 아니라 저 AN을 찾는 수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급수 파트도 수열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급수를 몰라서 이 계산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수열 파트에 대한 연습을 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을 자꾸 풀면서 이해력을 향상을 시켜주면서 우리가 항상 관점을 대수학적인 관점,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게 대수학적 관점이겠죠. 저걸로 풀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는 기하학적 관점, 즉 그래프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그게 여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3강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